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청약이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청약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도 나도 청약을 하니까 나도 청약을 시작해봐야 되는데 과연 청약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청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수요자, 한마디로 아파트 보금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함으로써 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청약이라는 부분이 뭐 기회가 일단 한 사람의 청약 통장 하나에 기회가 한 번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신혼 부부들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 원래는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청약률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 온기가 다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모두 지금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 폭락할 때와 대비해서 현 시점에서는 다소 올라간 분위기가 있어요. 신혼부부들, 청약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나도 청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앞서가지고 나는 이 아파트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파트 임장부터 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청약 아파트 관심단지가 생겼다라고 해서 임장을 간다, 뭐 이런 거는 조금 현실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즉 여러분들이 청약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약 점수를 알아야 돼요. 청약 점수. 청약 점수를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 청약 점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 점수도 모르고 난 일단 넣어봐야 돼 라고 해서 덜컥 당첨이 됐었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계속 청약을 넣어봤는데 안 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 신혼 부부님들은 청약 점수를 알아야 돼요. 청약 점수. 한마디로 신혼부부님들은 청약 점수를 봤었을 때는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까지 포함시킬게요.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 하는 분들은 이제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로 인해서 사전 청약 제도가 나와 있어요. 사전 청약 제도, 그 다음에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일반 청약,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사전 청약은 한마디로 미래의 정부가 여기에 청약을 할 거를 미리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게 사전 청약이에요. 근데 사전 청약도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면서 서울 수도권 외까지도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전 청약이 벌써 뭐 남양주나 뭐 부천이든 뭐 창릉 많은 지역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 사전 청약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분양가가 굉장히 괜찮고 정부가 신도시를 계획하다 보니까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많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매력은 바로 분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지금은 사전 청약을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실 청약에서는 이 가격대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대한 매력은 어필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하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분양가가 좋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딱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공공 분양이어서 그렇습니다. 공공 분양은 정부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급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추후 상기 신도시에도 민간 청약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민간 청약 부분도 생길 텐데 공공 청약에 대비해서의 분양가의 메리트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전 청약, 신혼부부
그 다음에 1인 가구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별 공급, 신혼부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분들은 요번에 사실 정부가 추첨될 확률을 높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일단 매력 있고 그리고 괜찮은 단지는 넣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요번에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청약 점수에 따라 가점대로 배정이 돼요. 근데 거기도도 추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등한시하지 말고 추첨제가 있으니까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했었을 때 추첨제가 있지만 일단 가점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가 진단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할 예정인 자인가 아니면 그냥 1인 가구인가 아니면은 신혼부부인가 아니면은 신혼부부를 넘어서 지금은 신혼부부 넘어진 단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부분부터 알고 청약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저는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의 예정 신혼부부가 있고요. 신혼부부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혼부부라고 하는 정부의 그 커트라인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인신고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했었을 때 공고히 기준 맞춰서 내용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따라서 이게 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당첨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분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가점대로 노려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추첨제도 노려야 되는 부분인 거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